가장 많이 하는 실수. 통장에 남는 돈이 그 달에 번 돈이라고 생각하는 거. 통장에 한 5천만 원 모였어요. 테슬라 시원하게 사버려. 3월 5월에 이제 종소세 나오죠. 근데 종소세가 뭐 한 2천만 원 적혀 있어. 그건 무슨 생각이 들죠? 대통령 욕을 하고 싶어. 근데 애초에 세율이라는 거는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어요. 내가 계산을 안 했을 뿐, 내 돈이라고 착각을 했을 뿐, 나라 돈을 내가 들고 있었던 건데 내 돈이라고 착각을 했었을 뿐, 그런 불상사가 없기 위해서라도 정산을 꼭 해야 된다. 네, 대표님. 네. 사장님들이 손익계산 중요한 건 아는데 장사하느라 바빠서 뭐 시간이니 체력 문제로 잘 못 챙기는데 어디 쉽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게 진짜 안타까운 현실인데, 제가 정말 수많은 자영업자 사장님들을 만나보잖아요. 그리고 제 주변에도 저도 이제 장사를 했기 때문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진짜 심각한 게 95% 이상이 정산을 안 해요. 그 장사를 안 해보면 사실 그게 말이 되나 싶을 수 있는데, 실제로 딱 질문하신 것처럼 사장님들이 장사하느라 바빠서 시간 문제, 체력 문제, 무슨 문제 하면서 정산할 시간이 없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거냐면, 우리가 공부를 했어. 그러면 내가 공부가 얼마나 됐는지 지금 내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모의고사를 본다고요. 근데 모의고사를 보고 채점을 안 해. 채점을 안 한다고요. 그러면 내가 뭐가 약한지, 뭘 잘하는지, 뭘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채점을 해야지 그게 나오는데, 개선이 안 되는 거죠. 개선이 안 되는 것보다는 뭐가 문제인지조차 모르는 거예요. 그럴 거면 장사 때려쳐야 돼요. 왜냐면 그 사람은 개선의 여지가 없어. 근데 정산을 하지 않아도 잘하는 사람이 있죠. 감각적인 사람, 이미 장사꾼의 피를 타고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동물적인 직감으로 팍 알아차려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더더욱 정산을 잘해요. 더더욱 잘해.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학창시절에 보면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공부는 제일 열심히 한다고요. 근데 중위권, 하위권 이런 친구들이 공부는 안 하면서 말은 제일 많죠. 이게 문제야. 이게 아이러니하게 이게 사회에 나와서도 제가 느끼는 게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 제일 열심히 하고, 저희도 보면 그런 경험 없으세요, PD님은? 뭐 중고등학교 때 솔직하게 스스로는 공부를 안 했는데 막 뭐 부모님이 물어보시거나 하면 이게 막 쓱내고 아, 내가 알아서 할게. 약간 이런 느낌. 알아서 잘하고 있다고. 저는 그런 경험이 많거든요. 이게 사회에 나와서도 좀 똑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근데 이거 정산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장사가 좋은 거는 한 달 한 달 그 퍼포먼스, 내가 한 만큼의 내가 한 성적대로 정확하게 수익으로 꽂혀요. 근데 그 성적표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내가 F 학점이 떴으면 어느 학점이, 어느 과목이 약해서 F 학점인지 D 학점인지 A인지 알아야지 강점은 극대화하고 약점은 이제 보완하고 하는데, 당연히 그것도 이해를 하죠. 장사를 하면 실제로 물리적으로 12시간 14시간 기본적으로 쉬는 날 없이 일하기 때문에 피곤하고 힘들죠. 누가 사장하라 그랬어요. 근데 해야지 어떡할 거야. 아니면 이거 진짜 안 되겠다, 내가 도저히 할 시간과 할 정신이 없다. 제가 딱 그랬거든요. 그리고 저는 정리가 잘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제 정산표보다 꼼꼼한 정산표를 이때까지 못 봤어요. 저는 이걸 어떻게 해결했냐, 그냥 정산해주는 직원을 뽑았어요. 아니면 저희 점장한테 이거를 체계화시켜서 점장이 하게 하거나, 내가 하든가 아니면 시키든가 이끌든가 따르든가 비키든가 하나는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필수다. 이거는 어디 쉽게 하는 방법은, 가장 좋은 거는 직원 시키는 게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이에요. 아니면 제가 어디 자영업자 커뮤니티를 보다가 손익계산 쉽게 하는 법이라고 본 건데, 3일 매출로 월세를 낼 수 있으면 괜찮은 장사다, 뭐 이런 말이 있거든요. 네. 이 혹시 2, 3, 5, 8, 12 법칙에 대해서 들어보셨는지, 아니면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월세는 뭐 3일치 매출로 해결이 돼야 되고, 뭐 인건비는 5일치, 뭐 공과금 잡비는 2일치, 원가 주류비는 12일치, 순이익은 8일치 매출이 순이익이 보통 잡힌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따지고 보면 한 달이 30일이잖아요. 그리고 월세가 3일이라고 잡았어요. 그럼 몇 프로죠? 30일 중에 3일 10%?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월세는 10%, 인건비는 15%, 공과금 잡비는 6%, 원가 주류비는 36%, 순이익은 24% 나와줘야 된다. 이 말이랑 같은 말이에요. 그럼 좋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를 딱 맞출 수가 없잖아. 그 월세 3일치로 할 거면 잘 나온 3일치로 할 거예요, 안 나온 3일치로 할 거예요, 무슨 3일치로 할 거냐 이거예요. 이것도 좋은데, 그러면 이것도 정확하게 하려면 내가 한 달 매출 나누기 30에서 그걸 1매출로 잡으면 정확해. 근데 만약에 월세가 3일치로 충당이 돼야 되는데 2.7일치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대충 계산하면 조금 더 팔아야 되네 하고 말아요. 인건비가 5일치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 말대로면, 근데 5일치면 거의 15%인데 지금은 불가능하죠. 한 10년 전 기준인 것 같아요. 이거는 15% 나올 수가 없어 지금. 근데 인건비가 만약에 5일치다. 근데 우리 매장은 7일치가 걸려. 그럼 그 2일치가 한 6% 오버된 거거든요. 그럼 이걸 얼마나 줄일지 그게 계산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너무 두리뭉술하게 하면 그냥 인건비 좀 줄여야겠네, 또는 매출 좀 늘려야겠네 라고 단순하게 생각하고 넘어가 버린다는 거죠. 그게 무슨 오답 노트야. 저희가 똑바로 하려면 오답 노트를 해야 돼. 왜 이게 어디서 잘못됐는지
되는지, 그리고 이번 달에는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미 대부분의 사장님들의 지금의 매출이나 지금의 순위 결과가 이미 과거에 쌓아져온 결과인데 전제를 보면 미래를 알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는 답이 없을 거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게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보통 사장님들한테 사장님 한 3천 팔면 얼마 남으세요 하면 600이요 뭐 700이요 뭐 대답은 하세요. 많이 남네요. 그렇게 대답은 하신다고요. 근데 원가가 이번 달에 얼마 나오셨어요? 식자재비가 저번 달에 얼마 나오셨어요 하면 몰라요. 인건비는 몇 퍼센트 나오셨어요 하면 몰라요. 쓴 돈을 얼마나 썼는지를 모르는데 내가 남는 걸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그 남는 것도 이거는 대부분이 자위일 가능성이 커요. 그냥 통장에 돈 찍혀 있으니까. 왜냐면 카드 매출이 뭐 롯데, 신한, 뭐 삼성 카드사마다 결제 입금 예정일이 달라요. 어디는 3일, 어디는 5일, 어디는 2일. 그러니까 불규칙하게 돈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미리 결제 받아놨던 거를. 그리고 때로는 특히 이제 정산할 때 그런 게 있죠. 정산을 하는 사장님들도 정산을 하시더라도 이번에 식자재비가 많이 나왔어. 그러면 합리화를 해요. 이번 달에 소주 좀 많이 시켰어. 이번 달에 고기 많이 재워놨어 하고 합리화를 하고 넘어가 버려. 다음 달에 또 남았어요. 다음 달에는 또 그래. 이번에는 소스를 많이 시켰어. 이번에 에어컨 고쳤어 하면서 이게 합리화해서는 안 되고 우리 매장을 현실적으로 봐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정산을 해야 된다. 정산을 하고 뭐가 잘못됐는지를 파악하고 그거를 결국에 목표하고 있는 퍼센테이지가 있을 거잖아요. 식자재 몇 퍼, 인건비 몇 퍼, 임대료 몇 퍼, 마케팅비 몇 퍼, 공과금 몇 퍼, 기타 잡비 몇 퍼, 세금은 뭐 몇 프로 고정돼 있을 거고 이걸로 고정시키겠다. 그러면 각각 그 항목에서 내가 지키려는 노력들을 해야 된다고요. 근데 매달 자기 합리화를 해서는 안 되죠. 그러면 대표님은 그러면 장사하실 때 순수입이 평균 몇 퍼센트 정도 남았어요? 뭐 배달할 때 홀매장 할 때 다르긴 하지만 홀매장 할 때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명확했어요. 목표가 식자재 35%, 인건비 25%, 임대료 3%, 기타 잡비 5%, 공과금 5%, 마케팅비 5%, 세금 7%, 세금을 7%로 넉넉하게 잡았다고요. 그러면 딱 15% 남아요. 세후 15%. 이거를 목표로 항상 했죠. 그러면 10에서 15% 왔다 갔다 해요. 더 남을 때도 있고. 이거는 깔끔하게 세후입니다. 세금 7%까지 포함하면 뭐 20%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이 비율을 다 맞추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 기준을 맞출 수 있는 노하우나 대처법 같은 거 혹시 알려줄 수 있나요? 여기에서 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이 장사라는 게 참 쉽지 않아요. 특히 최근에 이제 제가 좋아하는 또 장사 유튜버 분이 그런 내용을 올리셨던데 좋은 사장이 되려고 하면 맞추기가 힘들어요. 이게 참 딜레마인데 항상 저도 이제 알바 생활을 남 밑에서 사장이 되기 전에 남 밑에서 한 8년 정도를 일했어요. 식당에서. 그때마다 제가 마음속에서 생각을 했던 게 많은데 왜 저렇게 하지? 나라면 저렇게 안 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진짜 많았는데 제가 사장이 되고 보니까 제가 겪었던 사장님들 중에 가장 독해.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게 왜 그렇냐면 그 남 돈으로 그냥 하는 거랑 내 돈 나가는 거랑은 천지 차이예요. 근데 좋은 사장이란 뭘까요? PD님은 뭐라고 생각해요? 좋은 사장. 이제 자기의 매출 수입보다 직원들을 더 챙겨주고 이런 게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그건 불가능하고요. 그렇죠, 불가능하긴 한데 조금 더 현실적으로 좋은 사장이 뭘까요? 그냥 일한 만큼 챙겨주는 사장님 그 정도가 딱 현실적이잖아요. 뭐 일한 만큼 챙겨주고 그런데 일한 만큼 챙겨주는데 그러니까 사실 외식업에서의 일이 거의 뭐 최저시급보다 조금 웃도는 그런 수준인데 다른 매장보다 돈 더 많이 주고 거기다가 배울 점 보통 외식업에 오랫동안 일하시는 분들이 외식업 하려고 꿈나무들이란 말이에요. 내가 나중에 장사할 때 배울 점 많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던 게 사장님이 자꾸 내 시야나 한계를 깨주고 몰라요. 이거는 제 착각일 수 있는데 그런 게 좋은 사장이 아닐까 싶거든요. 왜냐면 특히 외식업 꿈나무 분들은 저처럼 어리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남들 가게보다 조금 더 많이 주려면 조금 더 쪼아야 돼요. 왜? 한 명이 낼 수 있는 매출을 딴 데보다 극대화 시켜야지만 내 수익률을 유지하면서 그걸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생각해보면 제가 만약에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어요. 착해서 그 200만 원씩 나눠줘 버려. 근데 경기 침체나 그게 와서 장사가 안 돼서 500으로 줄었어. 그럼 100만 원씩 밖에 못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욕하면서 떠나요. 능력 없는 놈이라고. 이 사람 마음이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저는 가장 좋아하는 말이 뭐 돈 관련된 거에서 우리가 맛있는 빵을 먹을 수 있는 이유가 맛있는 빵을 만드는 사장님의 이타심 때문일까요? 정말 나는 세상에 맛있는 빵을 만들게 하고 싶어. 멋보여주고 싶어. 그런 것도 조금은 있겠지만 자기 돈 벌려고 해요. 기본적으로는. 맞잖아요. 성심당이 굉장히 가성비 좋은 빵집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거기 간 사람들이 와 이거는 가격 대비 개쩐다. 300억씩 벌어요. 순수익이. 그러면 그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인가? 만약에 엔비디아가 요즘에 핫하죠. 매출의 70%가 순수익이래. 그러니까 수익도 개쩔고
벌고 하니까 거의 뭐 시총 1위가 됐죠. 직원 입장에서는 욕 안 할까요? 아, 이제 이해가 돼. 시 회사가 그러니까 70%가 순이익이라는 거는 버는 만큼 안 나눴기 때문이에요, 사실. 근데 그게 기업으로서는 엄청나게 훌륭한 기업이죠. 근데 그만큼 커져 있으니까 아마 그렇다고 뭐 엔비디아가 직원한테 뭐 최저시급 주고 그러진 않을 거야. 직원도 자부심 있게 일하고. 결국에 이 회사는 회사의 밸류, 회사의 가치는 그 수익으로 잡혀요. 그러면 이 수익을 많이 남기면서 이게 직원들한테도 많이 베풀고 그래야 되는데, 근데 제가 아까 인건비 25%라고 했잖아요. 제 기준이. 인건비 25%를 맞추려면 근데 직원들한테 돈도 많이 줘야 돼. 욕심이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은 인원으로 고매출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서 최소한의 동선 간소화시키고 서비스 매뉴얼화 시키고 같은 시간 안에 더 많은 손님 받을 수 있게 회전율 개선하고, 저는 마케팅에서 손님 계속 밀어 넣어줘야 되고, 이런 게 탁탁탁탁 맞아 떨어져야지 이제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렵죠.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이제 5년 동안 외식업 생존율을 다시 계산해 보니까 27.3%로 내려갔어. 생존율이 27.3%래요. 그러면 10곳 중에 7곳이 날아가는. 7.5곳이 죽는 거죠. 죽는다고요. 죽어. 이거를 병으로 따지면 거의 뭐 흑사병 비슷합니다. 살아남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만큼 어려운 시장이고 데이터적으로도 진짜 힘들고 쉽지 않은 치열한 시장이에요, 생각보다. 그러면 이제 정산할 때 사장님들이 많이 놓치는 부분이나 뭐 주의해야 될 점 이런 것도 혹시 알려줄 수 있나요? 이게 제가 또 자주 드는 예시인데 1 더하기 7이 뭔가요? 8이요. 117 더하기 3895 몰라요. 모르죠. 세 자릿수, 네 자릿수만 돼도 걔 암산이 안 돼요. 단순히 하나의 사칙 연산도. 그런데 거의 수학 올림피아드 영재 출신들만 모였는지 여기 장사파는 그 한 달치의 정산을 암산으로 해버려. 한 달치의 정산을 암산으로 해버려요. 그러고 그게 맞다 생각하고 다음 달로 또 넘어가. 절대 감으로 해서는 안 된다. 가 첫 번째고요.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첫 번째가 감으로 하지 말고 우리가 숫자로 딱딱딱딱 적어서 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서 또 어려운 거는 우리가 식자재비를 기준을 잡잖아요. 맨 처음에 오픈할 때 웬만하면 다 잡아요. 뭐 쑥간 몇 그램 얼마, 두부 뭐 몇 그램 얼마, 고추장 몇 그램 얼마, 간장 몇 그램 얼마, 그리고 뭐 생선 한 마리 몇 그램 얼마. 그래서 이 세트는 얼마다, 원가가. 1년 뒤면 완전히 달라져 있어요. 원가 계산도 최소한 분기별로는 해줘야 된다. 특히 원자재 값이 많이 뛰는 특정 항목들이 있을 텐데, 그러면 내가 추구했던 식자재비가 많이 넘어가는 그런 게 있다. 그러면 개선해야죠. 콩나물 값이 많이 올라간다. 근데 그러면 비슷한 숙주로 대체를 하든 비슷한 뭔가로 대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미나리가 천정부지로 많이 올라갔다. 그럼 뭐 참나물로 대체를 하든 그런 식으로 이거는 원가 계산이 돼야지만 대처가 가능한데, 그래서 결국에 원가 계산 철저하게 해서 그때마다 대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통장에 남는 돈이 그달에 번 돈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는 세금도 포함되어 있고 많은 게 포함되어 있는데 빠질 것들이 추가적으로 많아. 근데 통장에 한 5천만 원 모였어요. 이 지금 딱 1월 지났잖아요. 아, 작년에 내가 한 5천 6천 벌었나 보다 하고 테슬라 시원하게 사버려. 근데 어떻게 돼요? 3월 5월에 이제 종소세 나오죠. 근데 종소세가 뭐 한 2천만 원 적혀 있어. 그럼 무슨 생각이 들죠? 대통령 욕을 하고 싶어. 왜 내가 번 돈을 뜯어가지가 돼요? 근데 애초에 세율이라는 거는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어요. 매달 나가야 될 세금은 정해져 있었다고. 내가 계산을 안 했을 뿐, 내 돈이라고 착각을 했을 뿐, 나라 돈을 내가 들고 있었던 건데 내 돈이라고 착각을 했었을 뿐. 그런 불상사가 없기 위해서라도 정산은 꼭 해야 된다. 그리고 7% 정도는 빼놔야 된다는 거죠. 그럼 정산이나 이제 원가 관리하면서 수익이 극대화된 사례가 있나요? 뭐 컨설팅한 매장이라든지 아니면은 대표님 직접 장사하실 때라든지. 당연하죠. 보면 일단은 저는 이제 정산에서 가장 메인 기준은 3개예요. 가장 지출이 큰 3가지가 뭘까요? 외식업에서. 식자재비, 그죠? 첫 번째가 식자재, 그리고 인건비, 두 번째가 인건비. 세 번째가 임대료? 맞아요. 식자재, 인건비, 임대료가 70%를 넘어가면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식자재가 우리 매장은 45%예요. 보통 이제 외식업이 한 35% 잡는단 말이에요. 45%야. 쓰레기 매장입니까?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근데 1, 2, 3번 식자재, 인건비, 임대료를 65% 안에만 맞추면 되니까, 만약에 전략으로 인건비랑 임대료를 70% 언더로 맞추려면, 잠깐만 45%면 25% 안으로 임대료랑 인건비를 끊을 수 있으면 그것도 전략인 거예요. 왜냐면 만약에 식재료를 45%로 준비를 하면 손님 만족도는 어떨까요? 만족하시지 않을까요? 개만족하죠. 다시 오겠죠. 재방문율 높겠죠. 그래서 이 식자재는 판매 전략인 거죠. 그리고 인건비가 10%면 좋을까요? 인건비 우리 매장은 10% 써. 엄청 바쁘겠다. 우리 매장은 30% 써. 널널하겠다. 전략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근데 그거를 명확하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스스로를 봐야죠.
아 이게 지금 답이 없는 구조구나, 아 이게 답이 있는 구조구나. 그거의 판단은 뭘로 나오냐? 내가 세운 식자재 인건비 그 목표량에 따라서 얼마나 오버했는지, 그 왜 오버했는지 원인 찾고 원인 가설 세웠으면 다음 달에 실행해보고 언제까지 반복하나요? 될 때까지. 뭐 그런 사례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정산한다고 장사가 잘 되는 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근데 그러면 결국 돈도 잘 아낀다고 모이는 게 아니라 많이 벌어야 많이 모이는데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제 이때까지 쭉 말씀해드렸던 그 뭐 정산 이런 거 해가지고 구조가 탄탄해졌다, 내가 이제 돈을 벌 준비가 됐다, 그럼 뭐 하면 될까요? 이제 매출을 늘려봐야죠. 돈 벌어야 되니까. 매출 늘리려면 뭐 해야 돼요? 마케팅. 이제 온라인 노출을 본격적으로 해보는 거예요. 왜? 우리 매장은 돈 벌 준비가 됐으니까.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살아남으려고 어떻게든 온라인 마케팅을 배웠던 건데, 근데 어느 순간 정산이 딱 잡히고부터 수익이 극대화된 그 시점이, 정산 잡히고 이제 마케팅 부었을 때, 매출 늘었을 때 그 퍼센테이지가 그만큼 먹으면서, 근데 여기서 놀라운 거는 매출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요. 1000만 원 팔고 직원 1명 쓰는 매장, 5천 팔고 직원 5명 쓰는 매장, 1억 팔고 직원 10명 쓰는 매장, 뭐가 더 편할까요, 사장님이? 세 번째가 더 편할 것 같아요. 그죠? 매출이 늘면 늘수록 시스템을 또 잡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쓸 수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또 시스템으로 이거를 굴려서 제가 또 빠질 수가 있어요. 좀 더 고부가 가치의 일을 할 수가 있다고요. 예를 들어 마케팅에 투자를 한다든지, 내가 총괄해서 관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좀 더 다른 아이템, 더 좋은 아이템이 뭐가 있을까? 그 강의를 들으러 다닌다든지, 배우러 다닌다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 시스템이 잡힌다는 게 직원 입장에서도 1000만 원으로 한 명 일하는 것보다 1억 팔고 10명이 일하는 게 직원 입장에서도 쉬워진다고요. 그렇겠죠? 왜? 업무 분담이 딱딱딱딱 되니까. 그러면 매출이 늘면 신기한 거는, 일단은 아까 얘기했던 식재료, 인건비, 임대료 줄나요 안 줄나요? 매출 늘수록 비율이 줄죠. 인건비 아까 말한 대로면 비율이 줄까요 안 줄까요? 줄죠. 시스템이 최적화되니까. 거기다가 식자재, 내가 발주량이 많아져. 그러면 발주처랑 협상력 생기나요 안 생기나요? 저 단가도 떨어지는 거죠. 이게 부익분이 빈익빈이 여기서 나는 거예요. 잘하면 잘할수록 돈을 많이 벌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근데 거기다가 매출이 높은 사장님은 시스템 잡기 용이하고 하니까 떨어져 나올 수 있나요 없나요? 그러니까 시간 확보를 할 수가 있나요 없나요? 할 수 있죠. 더 발전하기가 좋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클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매출을 높이셔야 되는데, 매출 높이려면 그냥 막연히 마케팅 대행사 맡겨서 이렇게 해가지고는 될 것도 안 돼요. 내가 확실하게 알고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알고 마케팅 대행사를 이용하면 가능하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무작정 그냥 모른 채로 마케팅 돌리지 말고, 이 마케팅 판은 어떤 식으로 하고 효율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까 정산패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마케팅 정산은 또 따로 있어요. 이게 진짜 고수로 가기 위한 핵심 키예요. 여기에서 이런 마케팅 정산에 대해서 제가 정말 자세하게 한번 얘기를 해드리려고 날 잡고 준비를 했어요. 1월 25일에 제가 돈도 안 받아요. 무료 강의를 준비를 했는데, 마케팅에 고민이 많은 사장님들, 제대로 배워보고 싶었던 사장님들, 뭔가 가려운 그런 게 있었던 사장님들, 마케팅 대행사가 하는 일이 대체 뭐지? 아니면 잘 몰라서 사기만 당하셨던 사장님들, 한번 들어와셔서 제대로 한번 날 것을 한번 배워보세요. 그러고 내 매장에 적용하면 굉장히 시행착오를 많이 아끼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보시고 댓글에 제가 이야기한 것 말고도 정산 관련된 이제 사장님들만의 각각의 노하우나 그런 것들이 있으시면 함께 남겨주시면 더욱더 풍성한 컨텐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감사했고 다음번에 좀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